제가 이 소스 코드를 동영상 아래의 설명란에 다운로드 링크를 올려 놓을 것입니다. tile.cpp에서요. 컨트롤 F에서 nd tile을 찾아보면요. matmul nd transpose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실패한 거고요. 한 번 더 찾아보면 여기에 matmul nd tile이 나옵니다. 이거는 성공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파일에서 맨 밑으로 내려가서 위로 조금 더 올라가 보면요. 여기에 테스트, matmul, parallel이 있고요. 저의 무지몽매한 방식과 ND-tile parallel 알고리즘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요. multiple 이게 2분의 1이면 1024에 곱하면 512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12 by 512 두 개의 행렬을 곱하는 연산입니다. 이거를 계산할 때요. 제가 1로 놓고 빌드를 합니다. 이번에는요. 이거를 1분의 1로 해서 1024 by 1024를 계산합니다. 이거는 D2로 두고요. 빌드합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2배 2048 곱하기 2048을 계산합니다. 이거는 3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번에는 3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1024 곱하기 3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4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명령을 복사했어요. 컨트롤 홈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드할 때 이 스위치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해보는데요. CLS 하고요. D1 그러니까 512 곱하기 512 두 개의 행렬을 곱하면 ND range 타일 방식을 이용할 때 이거 병렬로 처리합니다. 157ms가 나왔고요. 저의 무지몽매한 방식 CPU를 사용해서 전치시키고 트랜스포즈 시키고 인텔 TBB로 병렬로 실행하는 건데요. 이거를 기준으로 잡을 때 저의 무지몽매한 CPU로 계산한 게 1로 잡으면 패러럴로 계산한 것보다 61배가 빠릅니다. GPU 코드를 이용한 인텔의 GPU 코드를 이용해서 계산한 것보다 61배가 빠르고요. D2를 해보면요. 이번에는 1024 곱하기 1024 행렬인데요. 역시 GPU를 사용한 것보다 16배 빠릅니다. D3인데요. 2048 두 개의 행렬을 계산하는데 GPU를 이용한 것보다 6배가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D4인데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이거 편집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 부분은 꽤 오래 걸립니다. 제가 이거 자르지 않을 겁니다. 너무 길면 이 부분은 제가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편집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드디어 3072 by 3072 두 개의 행렬을 곱하는 연산이 끝났는데요. 무려 499배.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니까 지금부터 설명하는데 제외하고요. 위에 하나, 둘,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ND 타일 방식의 속도 비율이 61, 16, 6, 엘리먼트 개수가 512, 1024, 2048 늘어남에 따라 속도 비율이 61, 16, 6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엘리먼트 개수가 무지 많을 때 타일 방식이 저의 무지 몽매한 방식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CPU에 포함되어 있는 GPU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를 엔비디아 GPU에 때려 넣으면 엔비디아 GPU에서 실행하면 이 결과가 아마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기계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 무지몽매한 방식이 ND 타일보다 엘리먼트 개수가 2048일 때는 6배 빠르고요. 엘리먼트 개수가 1024일 때는 16배 빠르고요. 엘리먼트 개수가 512일 때는 61배 빠릅니다. 궁극적으로 ND 타일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에서 보시듯이 엘리먼트 개수가 많아질수록 ND 타일 방식이 점점 더 저희 무지몽매한 방식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제 기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계, GPU가 더 빠른 기계에서 테스트할 때 ND 타일 방식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타일 방식으로 행렬 곱셈을 하는 방법은 C++AMP 이 책을 보고 배웠는데요. 이 책에서 4장에 보면 타일링 해갖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Completing the modification of simple into tiled. 이 페이지에서요, 타일 방식 알고리즘이 나오고, 좀 위로 올라가거나 Purpose and the benefit of tiling, Purpose and the benefit of tiling, 이 부분에서 타일링을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오타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x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행 6 x4 하나, 둘, 셋, 넷, 6x4 행렬을 이 그림에 보면 하나, 둘, 셋, 3 하나, 둘, 2 6x4를 3x2로 타일로 쪼개는데 여기에 요 부분이 오타입니다. 오타. 잘못 설명한 거고요. 이거 외에는 이 책에서 설명한 방법이 여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림과 계산 방법, 계산 순서 뭐 이런 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읽은 책 중에 C++AMP 이 책이 타일 방식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가지 읽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은 겨우 356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내용은 많지 않지만 중요한 핵심은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패러럴 C++에서도 타일 방식을 설명을 하는데요. 타일 방식의 수학적인 이론을 모르면 이 책 읽고 따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완전한 개념을 잡고요, 이 책으로 시클로 구현하는 방법을 배우면 가장 좋습니다. 타일 방식으로 행렬을 계산하는 것은 여러가지 책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책도 불완전하고 이 책도 불완전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타일로 계산하는 방법은 Complete Modification, 여기에서 코드를 보면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정방 행렬이라 해야 되고, 행의 엘리먼트 개수, 열의 엘리먼트 개수가 같아야 하고요. 두 번째, 그 엘리먼트 개수가 2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2의 제곱이라고 말하면 2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조건, 하나는 정방 행렬이라야 하고 두 번째는 2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두 개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타일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타일 방식을 맨 처음 배운 게요, AMP 토마스 킴을 쳐보면 How to debug AMP C++AMP in Visual Studio 2017, 이게 3년 전에 만든 동영상인데요. 제가 이 AMP 책을 처음 사서 읽으면서 How to debug C++AMP in Visual Studio 2017,
이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약 3년 또는 4년 전에 이 책을 처음 공부한 후로 그때 타일링 방법을 배웠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완벽하게라는 말은 이 책에서 설명한 방법은 정방행렬이고 이의 거듭작업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데 저는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정방행렬이 아니라도 가능하고요. 이거를 다시 1로 바꾸고 1023 이거는 정방행렬이 아닙니다. 이거는 5 그리고 2의 거듭작업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제 알고리즘은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이거를 5로 해서 다시 빌드하고요. CLS D5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이거는 1023 by 1025 곱하기 1025 곱하기 1024 결과는 1023 곱하기 1024 행렬인데요. 타일 방식과 제가 계산한 방식에서 속도 비율이 무려 681배 제 알고리즘이 더 빠릅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 타일 방식도 정확하게 계산하도록 제가 알고리즘을 완벽하게 구현을 했는데요. 이 타일 방식을 완벽하게 구현하려면 Generalized Euclidean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토마스 킴을 찾아보면요. 여기에서 제가 Generalized Euclidean 알고리즘을 4년 전에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유클리드 알고리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Generalized Euclidean 알고리즘이 있고 다른 하나는 Extended Euclidean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Generalized Euclidean 알고리즘과 Extended Euclidean 알고리즘 둘 다 나오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타일 방식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한 후 3년이 지났어야 드디어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제가 이번 동영상과 다음 동영상, 다다음 동영상 2개, 3개 또는 4개를 통해서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파헤쳐 볼 건데요. 오늘 배우는 알고리즘은 첫 번째가 Too Embarrassingly Simple 알고리즘이고요. 두 번째 알고리즘은 Embarrassingly Simple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내일 또는 모레 배울 알고리즘은 Tiled Multiplication 알고리즘이고요. 이거는 동영상 2개 또는 3개 정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가능한 짧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요. 스트라센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저도 아직 테스트 안 해봤고요. 구현 안 해봤고요. 속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아직 장담 못합니다. 오늘 첫 번째 Too Embarrassing 알고리즘과 Embarrassing 알고리즘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Too Embarrassing 알고리즘은 행렬 A가 M by K 이고요. 행렬 B가 K by N일 때 행렬 C는 M by N이고요. C의 각 엘리먼트는 K, A, I, K 곱하기 B, K, J입니다. 물론 I, J는 베이스 값에서 M, N까지 각각 변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게 없고요. 두 번째 Embarrassingly Simple 알고리즘은요. 행렬 B를 K, N을요. 전치시켜서 T는 N by K 이렇게 놓고요. 이 식을 다시 써보면 C, M, N은요. K, A, I, K 곱하기 T, T, J, K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Embarrassingly Simple 알고리즘입니다. 안녕 하시모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일이고요.
CUDA, SYCL, OpenGL, OpenCL, MFC의 67번째 동영상으로 SYCL 잡서 46 Too Embarrassing 알고리즘과 Embarrassingly Simple 알고리즘 두 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NDRange 잡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 스크립트를 동영상 아래에 올려놓는데요. 제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저희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하는데요. 특히 65 SYCL 잡서 44 이 동영상을 시청하셔야 현재 동영상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이 플레이리스트 목록에 나열된 순서대로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65번 동영상에 계속 이어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더보기를 누르고 소스코드 다운로드 섹션에서 65 SYCL 잡서 44 이 링크를 더블 클릭합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요. 이게 66 Transpose Parallel 이라는 폴더로 변경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이 폴더에 붙여넣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습니다. 이 폴더 속에 들어가면 제가 동영상 시작 부분에서 설명드린 그 벤치마킹 알고리즘이 여기에 다 구현되어 있고요. 실행 파일도 제가 친절하게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66번 폴더 Transpose Parallel부터 시작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고요. SYCL, OpenGL, OpenCL 작업 폴더에서 66 ND 커널 이거를 열고요. SYCL utils.hpp를 엽니다. Ctrl B 하고요. 이거를 나란히 나타냅니다. SYCL util.hpp에서 Ctrl End 하고요. 여기에 템플레이트 SED size T M SED size T K SED size T N type name T 함수 이름은 void to embarrassing algorithm 멋있죠? to embarrassing algorithm SED vector T L value reference C SED vector T constant L value reference A SED vector T constant L value reference B 여기다가 assert 이렇게 갖고 runtime assertion을 넣어야 하는데 넣지 않습니다. 왜 안 넣느냐? 불필요한 코드는 넣지 않습니다. using matrix A T는 T matrix A입니다. matrix A K N 이거를 복사하고요. 붙여넣고 matrix B는 죄송합니다. matrix A는 M K 매트릭스 B는 K, N, 매트릭스 C는 M, N입니다. M, N. 그래서 행렬 A와 B를 곱해서 C에다가 저장합니다.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O로 L value reference A는 매트릭스 A, T, L value reference A의 제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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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C 붙여넣을 때 조심해야 돼요. 4, SED, size T, M, M은 M, 플러스 M, 4, SED, size T, N, N은 N보다 작고요. 플러스 N, T, sum 0 4 SED size T K K는 K보다 작고요. 플러스 K sum은 더하기 equal A M K 곱하기 B K N 여기 있어요. C M N은 sum 이렇게 하면 계산이 끝났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일로 왔어요. 컨트롤 엔드 void test matrix multiplication
시클 Q 시클 디폴트 셀렉터. 이거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개체를 만듭니다. 이거를 이렇게 쓰면요 빌드가 아니 되올시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A sync exception handler. 이거는 함수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Q는 이번 동영상에서는 필요 없고 다음 동영상이나 다다음 동영상부터 필요합니다. context for double multiple 1.0 over 1.0 1이란 뜻입니다. context for std size t m은요 그냥 10으로 하겠습니다. 곱하기 multiple 복사해서 붙여리 넣고 k n 이렇게 넣습니다. std cout 이거를 다 써도 되는데요 이거 뭐 별거 없으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붙여리 넣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출력해 보는 겁니다. 차원을. 이 함수를 복사해서 실행하기 전에 빌드가 되는지부터 테스트합니다. 이거는 전에 만든 거니까 코멘트 처리합니다.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 cd 066 transpose parallel dp cpp qsed. 제가 화면을 좀 끌어올리겠습니다. C++ 2B 해도 됩니다. 이거는 23표준인데 20을 써도 되고 2B 23으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C++ 23을 배울 거거든요. 그 다음에 EHSC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파일 이름이 nd kernel.cpp o d.exe 이렇게 해서 빵 때려보면요 빌드가 되어야 합니다. 안되면 수정하면 됩니다. cls d 10x10 이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using t는 플로트로 해도 되고 더블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using matrix a t는 t에 m에 k mk 붙여놓고 b k n 매트릭스 t는 m n 이렇게 하겠습니다. using vector t는 std vector t 이렇게 하고요. vector t a 몇 개? m 곱하기 k. 매트릭스 a의 타입은 mk m 곱하기 k. b는 k 곱하기 n. c는 m 곱하기 n. o로 generator ccr은 크노로 랜덤 제너레이터란 뜻입니다. 랜덤 제너레이터 타입은 int -5에서 이제 행렬 a를 병렬로 채웁니다. 시퀀셜로 랜덤 넘버를 채우면 너무 느려요. ccr 랜덤 parallel fill a를 보내고 제너레이터를 보냅니다. 한 번 더 붙여놓고요. b a와 b를 출력해 봅니다. std cout a는 a std and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b는 b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여기에 줄바꿈을 해주겠습니다. 줄바꿈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도 줄바꿈 넣어주고요. 여기서도 줄바꿈 넣어주고요. 이거는 C인데요. C 그냥은 못하죠. 계산을 해야죠. 우리가 여기서 이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이 함수를 호출하려면 그냥은 호출 못하고요.
여기에서 O로 L 밸류 레퍼런스 A는요 매트릭스 A, T, L 밸류 레퍼런스 A의 제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B는 매트릭스 타입 B, C는요 매트릭스 T, C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내려왔어요. 이제 이 함수 부르는데요. 이 함수를 여기서 부릅니다. 결과가 C가 제일 앞에 옵니다. 항상 결과는 왼쪽에 옵니다. C가 제일 먼저 오고요. 이 C가 와야 됩니다. 벡터이기 때문에 A, B 출력할 때는요 이게 오면 안 되고요. 이게 와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빌드 합니다. Too embarrassing simple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기다요 M, K, N 이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다시 빌드 합니다. CLS D 10/10 행렬이 랜덤으로 들어갔고요. 이건 뭐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맞겠죠, 그죠? 뭐 이렇게 간단한 거 제가 틀리게 하겠습니까? 이거 확인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1이고요 이거 1입니다. 이거 1입니다. 그래서 빌드 해보면요 CLSD 맞잖아요. 3 곱하기 5 3, 5, 15 마이너스 플러스 15 맞잖아요. 그죠? 제 똑똑하죠, 그죠? 이제 이거를 뭐 이 상태로 놔둬도 되고요. 5 이건 나중에 얼마든지 고쳐도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Too embarrassingly simple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이거는 Too embarrassing simple 알고리즘 했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이번에는 embarrassingly 를 붙여야 돼요. simple 알고리즘. 이거는 transpose then multiply. 처음에 일단 전체를 먼저 시켜야 되는데요. 이 t를 우리가 써먹어 버렸네. 이미 이 t를 이미 써먹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t를 t로 하지 말고 s로 하겠습니다. S. 이게 s가 돼야 되고요. 이것도 s가 돼야 하고요. 이것도 s가 돼야 합니다. 이것도 s가 돼야 하고요. s가 돼야 하고 s가 돼야 하고 이것도 s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행렬을 하나 더 만드는데요. 이거를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이거는 t입니다. tt. 이거는 nk고요. nk 여기까지 따라왔죠. nk. 그 다음에 여기서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거는 t입니다. t는 트랜스포즈고요. t는 트랜스포즈고요. 이거는 t인데요. t를 안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t를 만듭니다. t std 벡터 s는요 t고요. t는 b의 사이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t는 b를 트랜스포즈 시킬 거고요. 여기서부터 트랜스포즈 시킵니다. 여기서 트랜스포즈 시킵니다.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요. 패러렐로 갑니다. tbb parallel for std 사이즈 t 0이고요. k고요. b는 kn인데요. 우리가 0에서 k까지 가고요. 여기서 캡처를 다 하고요. 오토 k고요. 람다를 만들고 닫습니다. 이게 패러렐 알고리즘입니다.
for std size t n은요 0부터 n은 n 플러스 플러스 n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t의 n k는요 b의 k n 트랜스포즈입니다. 트랜스포즈 시킨 거고요. 이제 여기서 곱하는데요. 잘 보셔야 합니다. 곱하는데 어떻게 곱하느냐, 이거를 바깥쪽을 날립니다. 이거를 날리고요. 바깥쪽을 날리고 tbb parallel for std size t 0이고요. m이고요. 다 캡처하고요. auto m이고요. 이거는 날리고요. 블락을 열고요. 블락을 닫고요. 괄호를 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람다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람다 속에요. 여기서요 n, m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여기서 b가 아니고요 t고 이게 n이고요 이게 k입니다. 요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c m n은 summation a의 m k 곱하기 t의 k n nk입니다. nk k가 1위로 갔습니다. 이게 왜 더 빠르냐 그러면요 캐싱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싱. 지금 우리가 변하는 게 k가 변합니다. 이게 왜 더 빠르냐 그러면 k가 일렬로 쫙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CPU의 캐시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더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병렬이고요. 그래서 이 점에서 계산이 다 끝난 겁니다. 이거는 패러렐로 작동합니다. 일단 트랜스포즈를 시키고요. B를 NK를 바꾼 거고 트랜스포즈를 시킨 거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시킨 T와 A를 곱하는 겁니다. 이게 embarrassingly simple 알고리즘입니다. 창피할 정도로 간단한 알고리즘인데요. 이게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게 엄청나게 빠른데요. 여기다 붙여놓고요. D, A, B인데요. 여기에 역시 M, K, N을 제공해야 되고요. 이것도 계산이 정확한지 봐야 하니까요. D를 출력하고요. D, 이거는 D가 되어야 하고요. 여기에 D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 하고요. D, D, 여기다 D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D, 여기에 D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여기에 D를 타입캐스팅 했고요.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데요. 계산한 후에 SED, Cout, C와 D가 같으냐,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냐 그러면요, C는 D, SED, Ender. 자, 다시 빌드 합니다. 여기 TBB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파일에서요, 컨트롤 홈에서 여기에요, include cpg bitwise 하나 넣고요. 이 속에서 인텔 TBB를 끌어올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테스트 해보고 안되면 손으로 넣겠습니다. parallel 4.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열어서 definition 해서 여기다가 include tbb h를 넣고요. 다시
빌드 해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CL, D, A, B, C가 나왔고요. D, C와 D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같다고 true로 나왔습니다. 제가 CD에 줄바꿈을 하나 더 넣고요. 여기도 줄바꿈을 하나 더 넣고 한 번 더 빌드 하는데요. 빌드 하기 전에 이 개수를 좀 많이 늘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뭐 200 해도 됩니다. 이 정도는 뭐 껌값입니다. CLSD. 야, 무지막지하게 출력하네요. C와 D가 같은가? true. 같대잖아요. 제가 2-3년 전에 이 embarrassingly simple algorithm, 그러니까 트랜스포즈에서 곱하는 거를 2-3년 전에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생각만 하고 이거 구현도 해봤었는데 타이밍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간 측정을 안 해봤어요. 최근에 제가 시간 측정을 해봤었는데요. 시간 측정을 해보니까 진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블 D1, D2 이렇게 하고요. 여기로 내려와서 여기에서요. CCR, Stop, Watch, WS 이렇게 하고요. 이게 초기화될 때 자동으로 세팅을 하거든요. D1은 WS, Stopwatch에 elapsed 하고 단위를 넣는 거야. CCR, 밀리, T 이게 밀리세컨드거든요. 한 번 더 복사하고요.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거는 D2입니다. 이거를 엄청 키울 건데요. 1024 1024 1024 이렇게 엄청 키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2로 보내면 2048이 됩니다. 2048 엄청 큰 행렬을 계산하는데요. 이제 이거 출력하기가 버겁거든요. 출력하는 건 빼고요. 행렬 출력하는 건 빼고 시간을 표시해 봅니다. SED, Cout, D1 밀리 세컨드 하고요. D1 over D2 D1 over D2 SED 엔델 여기다 줄바꿈 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D2 이거는 D2 over D2 이거는 당연히 1.0이 나오겠죠. 이 C 때문에 그렇네요. 제가 C를 제거하고요. 이거 출력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다시 빌드 하고요. CLSD 시간이 좀 걸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31배 더 빠르대요. 그러니까 to embarrassing 알고리즘보다 embarrassingly simple 알고리즘이 231배 더 빠르다고 하네요. 이 알고리즘 진짜 빠릅니다. 구현하기도 비교적 간편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4일 지금 현재 오전 6시 22분이고요. 제가 청와대 이전을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국힘당을 지지해 왔었는데 오늘부터는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민주당이 좋아서 민주당 지지하는 거 아니고요. 국힘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한 가정이 이사를 해도 몇 달이 걸리고요. 혼자 사는 사람이 이사를 해도 최소 몇 달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데 2달, 3달 만에 이전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2달, 3달 만에 이전할 필요도 없고요. 청와대를 이전해야겠다면 청와대로 들어가서 계획을 좀 더 차근차근 세워서 이전하면 되는데 청와대에 들어가기도 전에 2달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비용은 별도로 치더라도요.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사해도 늦지 않습니다. 뭐가 급합니까? 5년이나 남아있는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신다는 분이 국민들의 여론은 깡그리 무시한 채 이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